우리의 안보는 한국산에서 보내준 전신에게 달렸다.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에 대한 인도의 추가 도입이 최근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백문의 K9 자주포 도입 계약 체결 이후 그 성능에 최고의 만족도를 보이며 번개의 신 바지라라는 이름을 붙여준 인도였는데요. 백문의 납기가 인도 완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는 당초 운용 예정지였던 사막지대뿐만 아니라 해발 4,000m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도 운용 가능 여부 현지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K9은 기후, 지형과 상관없는 우수한 성능을 마음껏 발휘해 추가 백문의 도입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특히나 K9 자주포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내고 있는 모디 총리와 자이샹카르 장관의 연임이 확정시되면서 도입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6일에는 한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 참모총장은 해외 방산무기 도입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될 것이며 인도가 자립경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자국산을 고집하여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즉 모디 정부 3.0의 최우선 안보 과제인 K9 바지라의 도입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Plans that are there in the pipeline, it is another 250 to 270,000 crores worth of contracts that are waiting. So, like I said, Atmanirbharta is what we are riding on, and all these contracts that I am talking about, majority of them, partners, Indian industry. But this Atmanirbharta cannot be at the cost of nation's defense. Nation's defense comes first and foremost. 인도가 K9 자주포 추가 백문 계약을 서두르는 이유는 국경 분쟁 지역에서의 중국의 도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이 맞닿아 영유권 분쟁 중인 인도 북동쪽 아루나찰 프라데시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인도가 대다수 시로 지배 중인 이 지역에 중국은 최근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며 30개 장소에 중국어 지명을 추가로 부여하고 나섰습니다. 갑자기 제주도를 진핑도라고 부르는 격인데요. 이에 인도 정부는 실질 통제선 일대에 병력 9,400명을 추가 도입하는 안도 승인하였고 이에 질세라 중국 역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7월 30일 인도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서는 판공호를 가로질러 다리를 건설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은 판공호의 북쪽과 남쪽 제방을 연결하는 다리를 완공하고 가동했으며 이를 통해 군대와 장비를 동원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다리는 LAC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HT는 7월 7일 블랙스카이의 위성 이미지를 다시 인용해 중국군이 판공호 주변 지역에서 장기간 방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리잡의 주요 기지와 무기와 연료를 보관하기 위한 지하 벙커 그리고 장갑차 자주포 전차를 위한 방공호를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리가 완공되면 장비와 인력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중국 주변 시설을 연결하는 또 다른 경로가 제공될 수 있는데요. 특히 두 구역에 위치한 중국 군사기지 간 이동 시간이 12시간에서 약 4시간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최신의 자주포인 PLZ-4 운용 포병대대가 LAC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대거 배치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수량은 15대에서 18대이고 앞으로 방공호의 다리가 완공됨에 따라 추가 52문에서 58문까지 수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라다크 지역에 대한 시로 지배를 하고 있는 인도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산 자주포의 사거리는 대략 35에서 45km로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 인도군 상당수의 전력들이 타격 거리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도군의 이동, 전력 증강, 배치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해당 분쟁 지역에서 사용될 K9 백문의 추가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 한국산 K9 자주포 대 중국산 PLZ-05에 대한 놀라운 비교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PLZ-05는 52 구경장 155mm 포를 장착하여 재원산 K9 자주포와 동급의 자주포로 알려진 중국산 자주포인데요. 그러나 재원과 달리 실제 전장에서 K9과 PLZ-05가 맞붙게 되면 1대3 비율로 K9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K9 한 대에 중국산 자주포 최소 3대는 붙어야 화력에서 엇비슷하다는 것이죠. 이는 중국 PLZ-05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반동 제어 불능 장애 때문인데요. PLZ-05는 포탄을 쏠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포신이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체가 위아래로 흔들리거나 심지어 뒤로 밀리기까지 하는데요. 포병 사격은 일반적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포탄이 적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곡사체계입니다. 길게는 40에서 50km 밖 표적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계산과 조작이 필요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단위 자체를 도가 아닌 밀리라디안으로 표기하는데 1도에 대략 17.7mm입니다. 그만큼 세분화시키는 것이죠. 이때 왼쪽으로 1mm를 틀면 1km 밖의 탄착점은 1m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즉 1도가 틀어지면 1km에서는 17m, 40km 밖에서는 640m가 넘는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단 1도의 말입니다. 때문에 화포는 발사 전 지면에 단단히 고정하는 스페이드를 달거나 차체의 반동을 줄여주는 서스펜션, 포신의 반동을 잡는 첨단 주태 복자기를 달아주어서 정확도를 높여줘야 하는데요. 중국 자주포는 그 기술력이 아주 후지다는 데 있습니다. 1도가 아니라 뒤로 밀려버린 수준이니까요. 차륜형의 경우 스페이드라도 달지 궤도형 자주포인 PLJ-05의 경우는 스페이드도 못 달아 궤도 뒤쪽에 벽돌로 밀림을 방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7일 중국 CCTV 산하 국영 군사 채널인 군미채널에서는 중국 서부 지역 즉 인도와 대치 중인 포병 부대의 실제 훈련 영상 장면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방송국 아나운서는 자랑스럽게 중국 포병 부대의 실력을 칭찬했는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 형편없는 포병 성능만 부각시켰다며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此时呢，在我的身后，数门零微型履带式自行火炮严阵以待，炮手们准备迎来他们的实弹射击考核。那么从我的位置可以看到啊，现在炮管呢是一个上扬的状态，已经朝着10几公里外半山腰上的目标进行瞄准，随时准备开始射击。全连注意，准备射击101号目标，榴弹顺发引信，2号装药，全连1发20秒，断连。 马上要进行的是神炮连比武考核前最后一次热身，相当于大考前一次模拟考。接收到，实弹组员已下发。3、2、发！考核要求以规定的弹药数量向随机目标开火，检验的是全连整体命中率和射击总时长。 虽然这轮考核结果不计入比武总成绩，但是任何人都不会掉以轻心。刚才呢一声炮响，现在呢射击是正在进行当中。那么我所站的位置呢是在安全范围内，离这个炮的后方呢是有一定距离的。同时呢我还戴着耳塞，但是呢在炮弹出膛的一刹那，听到炮声响起。 还是能够感觉到内心是在颤动的，同时呢，这个地面呢也能够感受到一丝的晃动。 해당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충격적인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차체가 뒤로 밀리기까지 했던 중국산 자주포의 실사격에서 사용된 장약이 불과 2호짜리였다는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155mm에 사용되는 장약은 1호부터 6호로 1, 2호는 녹색 장약으로 불리는 단거리용이며 3호부터 6호는 장거리용으로 분류됩니다. 더 많은 장약이 더 많은 사거리를 갈 수 있도록 돕고 결국은 더 많은 반동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고작 2호 단거리 장약을 사용해놓고 반동 하나 잡지 못해서 쩔쩔매는 중국산 자주포를 보고 있으니 K9과는 절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방부 유튜브 채널에는 한 가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K9A1이 직접 조준 사격, 직사를 하는 이유 대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직사에서 포신은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발사할 때 발생하는 반동은 대부분 포신의 뒤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주포가 더 큰 반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한 한국군은 직사 발사 시에는 최대 장약 6호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9의 반동 제어 능력은 정말 신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적 특수작전 부대나 적 보병 등이 포병 부대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대 방어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직접 조준 사격인 직접 사격이 되겠습니다. 최적의 거리는 400m로서 적이 출현했을 때 파괴 또는 제압을 하기 위한 직사탄도를 이루기에 적합한 거리이다. 최대 유효 사거리는 1500m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장약으로 선택을 해서 사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장약으로 실시를 하는 이유는 적에게 최단거리로 최대한 빠르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직사탄도를 형성을 해야 되고 탄이 직선으로 나가려면 추진력을 최대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장약을 사용합니다. K9은 유기압 현추장치와 주퇴 복자장치에 의해서 주퇴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반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포신이 사격을 하면 뒤로 반동이 전달되는 것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큰 반동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한국 K9 자주포와 중국산 PLZ-05의 결정적인 반동 차이는 유기압식 서스펜션과 유기압식 주택 복잡기의 차이에서 옵니다. 차체의 ISU 서스펜션은 전 세계에서 최초이자 현존 유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차체로 이미 10년 전에 폴란드의 차체만 120문이 수출됨으로써 그 우수성을 증명했는데요. 또한 여기 한국 K9에 장착된 국산 주택 복잡기의 경우도 유기압식으로 포병 운영 개념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온 신개념 포신으로 불립니다. 현대 위아에서 개발한 주택 복잡기는 포의 부속 장치로 포가 탄을 쏠 때마다 포의 일부분만 뒤로 후퇴시켜 충격을 흡수한 후 원래대로 되돌리는 장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퇴에 의한 대포의 위치 변화를 되돌려주는 장치로 대포판 반동 제어 장치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전장식에서 후장식으로의 포탄 장전 방식의 변화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포의 연사 속도도 극적으로 늘려주는 장치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차이가 한국 자주포와 중국 자주포의 성능을 극명하게 나눕니다. 중국은 최근 인도와의 국경 분쟁 이후 자국산 자주포의 성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영상을 게재하고 있지만 모든 영상에서는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바로 연사 장면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산 주택 복잡기의 성능 부족으로 인해 카탈로그와 달리 분당 연속 발사 속도가 매우 늦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반동을 전혀 잡지 못하는 제어 능력으로 첫 발사 때와 마지막 발사 때의 탄착 지점이 고르게 형성되지 못하는 점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연속 사격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K9 한문에 중국산 PLZ-05 세문 정도가 맞붙어야 결국은 화력 비교에서 얼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중국 방산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포병 장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시방산. 오늘의 한 줄 평. 올림픽 활 총검 금메달. 이게 전투민족 한국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